1592년 조선 변방에서는 끊임없이 왜군들의 침략이 이어지고 안으로는 흉년에 신음하는 백성들의 곡소리와 조정 대신들의 탁상 공론이 이어지고 있을 때 왕이 앞으로 상소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당장 군사를 정비하고 썩어빠진 관료들을 엄벌의 백성을 살피소서. 왕께서는 속히 국가 재정을 좀먹는 폐단을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군대를 증강하고 전쟁에 대비하소서. 왕의 잘못을 꾸짖는 상소문은 임금을 분노케 하였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2차, 3차 상소문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정칠품 흑문관 박사로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종구품 성균관 학위로 자천되고 그로부터 열흘 뒤 마침내 상소문의 내용처럼 왜군이 읍내성에 당도하고 맙니다. 이 용기에 있는 상소문의 주인공은 바로 임진왜란 최초의 의병장 월화 유팽로 의병장입니다. 유팽로 선생은 1554년 북성군 옥과면 합강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아 걱정했지만 자랄수록 충심과 효심이 깊어 6살 무렵에는 부모에게 시를 지어 선물할 정도로 영특한 효자였죠. 앞에는 합강물이 있고 뒤에는 옥출산이 있으니 원컨대 강과 산의 수명을 빌려 어버이의 얼굴을 기쁘게 만들었으면. 선생은 농업기술 보급서인 농가설을 비롯해 유가설, 병가설 등을 써내기도 했는데요. 특히 농가설의 경우 옥과 지역의 농법을 정리한 것으로 지역 농법서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평생 나라와 백성만을 생각했던 올곧은 성품은 그를 임진왜란 최초의 의병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한양을 떠난 그는 고향인 곡성으로 향합니다. 공주를 지날 무렵 전날 꿈속 안양공의 말대로 마을에는 다리가 5개인 말이 있었습니다. 선생은 말과 함께 전장에 나가고 싶다고 말했으나 주인은 이 말은 사람을 해치는 괴말하며 선생의 부탁을 거절하죠. 하지만 선생이 다가가 쓰다듬자 거짓말처럼 순한 양이 되어 난동을 멈추었습니다. 선생은 이 말을 오려마라 이름지고 함께 순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무렵 부산 동래성이 함락되고 관군이 백성을 버리고 도망치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차라리 역적이 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까지 생겨났죠. 선생이 순창 대동산 인근에 도착해보니 대동산 앞들에 500여 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모여 관할을 왜군에게 넘겨주고 목숨을 부지할 모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유팽로 선생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장정들을 설득하였습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의기투합하지 않고 어찌 스스로 역적이 되려 하는가? 지금의 기세로 적군과 맞서면 그대들은 나라를 구하는 구국의 영웅이 될 것이다. 그의 기계와 백도에 감복한 장정들은 의병이 되기로 결심하고 전라도 의병 진봉장군 유팽로가 쓴 대천기를 높이 세우고 임진왜란 최초의 의병 봉기에 앞장서게 합니다. 선생은 미리 의병들의 군복과 군량, 무기를 구축하고 인근 지역으로는 거병을 촉구하는 경문을 띄우고 직접 찾아가 설득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죠. 그해 5월 남원에 있던 이종사촌 양대박 선생과 의기투합하여 출병을 결심하고 광주에 살던 당시 이름난 문신인 고경명 선생에게 의병을 일으키자는 편지를 띄웁니다. 마침내 고경명 선생과 유팽로 선생, 양대박 선생이 단양에서 한자리에 모이니 이 회동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단양 기능입니다. 이 회동으로 호남연합의병군이 조직되고 임진왜란 최대 규모의 호남연합의병군의 기틀이 마련되었는데요. 그 규모가 6천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고경명 선생께서는 의병대장을 맡아주시고 좌부장은 저 유팽로가, 우부장은 양대박 선생께서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좋소이다. 나라와 백성을 구하는데 한치의 두려움도 없을 집에다. 부디 이 거사를 성공으로 이끌어봅시다. 호남연합의병이 출전을 앞둔 그때 대둔산 아래 웅치와 이치에서 전주로 진격하려던 왜군과 이를 저지하려던 관군, 의병군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고군 분투 끝에 결국 웅치를 내어주게 되고 왜군이 전주성 앞까지 진격하게 되죠. 호남연합의병은 진산까지 북진하다가 왜군이 금산성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7월 8일 방향을 바꾸어 금산성 앞에 진을 치게 됩니다. 다음날 고경명 선생이 이끄는 의병이 왜군의 주력 부대와 최초로 공성전을 벌이는데 이틀간 치열하게 벌어졌던 이 전투가 바로 제1차 금산성 전투입니다. 호남을 장악하려던 왜군의 진격을 막아 호남을 구하고 나아가 조선을 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내가 선봉으로 나서 활도를 마련할 테니 뒤를 부탁하네. 사활을 건 전투에도 전세는 왜군에게 기울고 호남 의병연합의 병력이 여러 파로 흩어지고 마는데요. 유팽로 장군은 탈전을 거듭한 끝에 적진에서 탈출하였지만 아직 고경명 장군과 나머지 의병들이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장군, 지금 가시면 위험하옵니다.
선생께서 아직 적진에 계신데 나 혼자 목숨을 구할 수 있느냐? 나는 가야겠다. 장군은 오려마를 타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총성이 빗발치는 적진으로 달려갔습니다. 전장에서 보병령 선생을 발견한 장군은 선생에게 향하던 칼날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순절하게 됩니다. 그때 유팽로 의병장의 나이 39세였습니다. 전장에서 순절한 그의 유해는 평소 그가 사랑했던 오려마가 입에 물고 300리길을 상처투성이 몸으로 달려와 고향인 옥구화로 전했다고 하는데요. 부인 원주 김씨가 선생의 머리를 치마로 받았고 그 뒤로 오려마는 9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 결국 죽게 됩니다. 부인 역시 얼마 뒤 선생의 뒤를 따르고 말았죠. 비록 금산성의 전투는 패배로 끝이 났지만 호남 연합의병의 의로운 싸움은 호남을 장악하려던 왜군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나아가 이후 거병했던 많은 의병의 사기를 올려주었습니다. 그의 염원처럼 조선을 구한 것이죠. 그는 임진왜란 최초의 의병장이자 임진왜란 최초로 당당히 의병 전투를 치러 승전한 의병장이 되었습니다.